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저녁 8시 43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휴장으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쉬니까 마치 연휴 같은 기분이 들긴 들었는데 연휴는 아니었죠. 아무튼 이제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올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쉬는 날이 굉장히 많거든요. 쉬는 나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도 증시 일정 알아는 놓자고요. 31일 날은 휴장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오전 10시에 개장한다는 거. 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장한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9시가 아니고 10시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 성조기가 없어요. 그죠? 네, 성조기가 없습니다. 미국은 얄짤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하여튼 미국장은 계속 봐야 되니까 아무튼 영상은 다음 주 미국장 관련된 영상은 계속 전 꾸준히 업로드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일정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시아장 이야기 하자면은 오늘 짧게 하고 마칠게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휴장을 해서 오늘 아시아장 비교적 좀 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아시아는 약세였죠. 일본, 중국, 한국 다 일단 하락 마감했으니까요. 좀 약세였습니다. 왜 빠졌냐? 딱히 특별히 이유가 악재가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눈에 띄는 건 일단 시안이 봉쇄됐다. 요게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근데 시안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 이러니까 주가에 조금 영향이 있긴 있었겠죠. 요 정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한국 주식시장 보긴 볼 건데 여러분들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한 1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선물 어딘가 저항 확인했죠. 저항 확인했는데 내일 또 오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오늘 저항을 확인했네요. 한마디로 끝. 풋옵션은 어딘가에 지지력을 확보를 하긴 했네요. 이 정도로 끝. 이 정도가 끝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형이겠죠. 삼각 수렴형.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형.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 코스닥 시장도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좁은 구간 안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연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거래량을 죽이면서 숨죽이고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또 펀드 매니저들 다 놀러 가기도 했고 이래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조용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간단한 점검들, 좀 크리스마스 연휴는 아니었는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잊으셨을까봐 점검만 하고 넘어가자면 뭐예요? 이 코스피를 볼 때 또 그리고 내년에 코스피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매크로적인 변수들 3가지. 1번 뭐예요? 미국 긴축. 올해 6월부터 해서 긴축이 시작됐고 그 긴축 때문에 디커플링이 이어져서 코스피가 안 좋았죠. 이거 내년에는 달라지나요? 내년에 달라지지 않죠. 내년에도 계속 갑니다. 내년에도 계속 가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속도가 계속 빨라지니까. 1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매크로적인 변수 대표적인 거. 그리고 최근에 생긴 건데 이거는 2번은 미국 재정정책 관련된 거. 조맨친이 불확실성을 딱 만들어냈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증시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면 뭐예요? 예전에는 초당적으로 재정정책 돈 풀자 그러면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는 인플레 우려 이런 거 하면서 조맨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재정정책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증시에 좀 별로 좋진 않죠. 부담이 되죠. 아무튼 이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거는 매크로적인 변수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 이슈인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죠? 지정학적 이슈. 요게 좀 요것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요거를 왜 넣냐면은 이제 달러 강세에 영향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계속 불확실성이 나오면은 전쟁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달러 인덱스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3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요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입니다. 중장기적인 이슈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말자. 선물이 400을 가면 대세상승이냐?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올해 내내 코스피가 안 좋았는데 이거 내년에 바뀌느냐? 안 바뀐다라는 거요.
요거 체크를 했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이런 거고, 단기적인 관점, 이제 이번 주를 결정한 단기적인 이슈들만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배당락 이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도세 이슈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윈도우 드레싱 이슈가 있을 겁니다. 요거 세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코스피에, 코스닥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이슈들일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 1, 2, 3번 이런 거는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장은 이거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여기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고 싶으면 내일까지 매수하셔야 합니다. 써있죠. 양도세 피하고 싶으면 내일까지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일 뭔가 큰 손들이 좀 세금이나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전략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혹은 뭐 배당을 안 받기 위해서 내일은 반드시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난 일주일간은 뭐 마이크론이 올라서,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코스피가 뭐 스트레이트로 올랐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사실 오늘 하락한 것도 아마 저 영향일 거예요. 이게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계신 큰 손분들은 28일 당일날 딱 매도 못 하잖아요. 다 못 파니까 이제 아마 뭐 지난주 후반, 뭐 금요일, 뭐 월요일 이렇게 해서 쭉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세나 뭐 매수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겠죠. 큰 손분들은 28일 당일날 하루에 딱 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제가 봤을 때 한 2, 3거래일 전부터 해서 슬슬 이렇게 뭔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단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일단 코스피가 어딘가 저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서 뭐 하여튼 좀 신기하기도 한데, 아무튼간 어떻게 이게 작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잡해가지고요. 솔직히 뭐 배당 받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은 내일 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런 건 것 같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배당락 28일 직전에 막 주식이 배당 받겠다고 너무 많이 올라나 버리면은 막상 배당락 지나고 나면은 급락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긴 했었어요. 뭐 꼭 내일 이럴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리고 양도세 이슈 관련된 것도 좀 우리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죠. 지금 양도세 그것도 28일인데 28일 직전까지 지금 코스닥 지수도 비교적 강하게 많이 올랐죠. 이런 점들 생각해보면 양도세 그거 이후에는 일단 뭐 내일은 특히 코스닥 시장 좀 위험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중소형주들이 저 양도세 피하는 물량, 양도세 회피 물량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그죠? 코스닥 시장이 내일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은 드는데 나머지는 일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들이고, 하여튼 단기적으로 이번 주엔 이거다라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이번 주엔 이거다. 그래서 뭐 내일 무조건 그러면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변동성이 터지고 내일 딱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영향이 내일 모레 이 정도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9일, 30일 이 정도까지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도 생각하셔야겠죠. 뭐 너무 폭락 이런 건 잘 없을 거예요, 솔직히. 뭐 아무리 뭐 배당락 직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당장 폭락한다?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요런 점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결과적으로 올해의 종가가 되는 건데 올해 연봉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 건데 설마 폭락을 시키겠냐 이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딘가 일단 저항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번 주에 일단 저 저항을 뭐 엄청 뛰어넘거나 그러지는 어렵지 않겠어 요 정도 생각 정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삼각 수렴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일 뭐 양도세 관련 물량들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솔직히 여기서 삼각 수렴형을 내일 바로 넘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넘는다고 해도 위에 뭐 저항들이 워낙 많아서 솔직히 아무튼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를 살펴보면 한국 시장 이야기는 일단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증권사들에서 내년 뭐 증시 전망이랍시고 막 그렇게 전망치들이 나오곤 하죠. 근데 하여튼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작년에는 뭐 다 같이 뭐 예, 뭐 S&P 나스닥이 2021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20년 겨울쯤에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벌써 상승세가 둔화 전망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긴축 우려를 좀 의식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내용을 봤더니 요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S&P 전망인데 그래도 뭐 대부분 다들 상승 쪽으로 좋게 보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종가가 4,700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BOFA하고 모건 스탠리는 얘네는 좀 내년에 안 좋을 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도 뭐 폭락 이런 게 아니고 적당히 안 좋다, 조금 안 좋을 거야라고 정도 예상한 정도죠. 어쨌든 뭐 내년에도 계속 증시는 좋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이 긴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과감한 증시 전망을 내놓진 못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현재로서도 내년에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네요. 다들 내년에 대박이 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이런 분석 방법도 있다고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을 쫙쫙쫙쫙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정규 분포표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제일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극단적인 의견에 참고해서 베팅하는 그런 운용사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 여기는 두 개 증권사 있고 여기는 조금 더 많은 증권사가 있죠. 네. 상방으로는 한 5,200까지 열려 있는 데가 있고 하방으로는 4,400까지 열렸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어쨌든 근데 뭐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쏠려 있긴 합니다. 여전히요. 그죠? 확실히 하방 쪽으로는 좀 덜 보고 있긴 해요. 긴축 우려를 그래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좀 쉬어볼까 하는데 하여튼 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저는 어쨌든 계속 나스닥만 쳐다보긴 할 건데요. 일단 S&P가 4,700을 좀 너무 대놓고 돌파 한착을 했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뭐 숏을 잡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그냥 빨리 잡아버릴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똑똑 같이 대응을 하긴 할 거예요. 장 초반에 막 급등시키면서 16,400에 나스닥에 막 들이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한번 숏을 들이대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장 초반에 얘가 배실배실 하면서 변동성 지수 막 죽이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잘까 해요. 맨날 뭐 드리는 이야기긴 하죠. 그러니까 16,400이라는 자리가 있으면 이걸 장 초반에 빨리 급등해가고 터치를 한다면은 전 이런 자리에 숏을 사볼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계속 비리비리하면서 슬금슬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날은 계속 더 올라가면서 16,400의 저항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빅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빅스 기준으로 봐서는 여기 이런데 보시면 되겠죠. 18.5 정도 자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도 좀 고민을 해보긴 할 건데 일단 제 생각에 지금 오늘 일단 날은 별로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장 초반에 아무튼 이번에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장 초반에 하여튼 상당히 조용하니까 오늘 왠지 숏을 살 날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한 30분 1시간 정도 좀 보다가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하여튼 30분 1시간 내에 급등시키면 전 다시 나스닥 숏을 16,400 부근에서 살 생각은 있어요. 아무튼 오늘 뭐 딱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뭐 하나 있네요. 그죠? 목요일날 고용지표 하나 있네요. 뭐 나머지는 하여튼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도 없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